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홍성군 광천읍에서 만나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가을. 이맘때가 되면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토굴 새우젓으로 유명한 충남 홍성군 광천읍입니다.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고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실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골목의 맛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구경부터 할게요. 가시죠. 예로부터 광천읍은 조미김과 새우젓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특히 토굴에서 숙성시킨 새우젓은 광천의 자랑이자 광천 전통시장의 첫 번째 품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천 전통시장이 지금의 정비가 잘 돼 있지만 역사가 깊은 시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광천 전통시장에 있는 이 젓갈시장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1926년도에 개설됐지만 그때부터 이제 저희 옹암포구에 그 젖새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 젖새우를 광천 토굴에서 숙성을 시키면서 우리 시장에서 현재 이제 특화 상품으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광천에는 옹암포구가 있었습니다. 내륙과 해안을 잇는 이 포구에 매일 150여 척의 배들이 들어왔고 서해에서 잡은 해산물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젖새우였는데요. 인근 토굴에서 보관하며 자연 숙성시켰습니다. 토굴은 1년 내내 14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고 그 덕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토굴 새우젓이 탄생했습니다. 야, 역시 새우젓의 최고의 품질이라는 육젓답습니다. 살짝 탱글탱글하면서도 감칠맛도 좋고 또 달큰한 맛도 있고요. 역시 광천 하면 새우젓을 비롯한 젓갈 백반 또 광천 김이 유명하지만 오늘은 광천 다른 골목의 맛을 찾아보겠습니다. 새우젓과 김으로 유명한 광천에서 다음으로 손꼽히는 음식 바로 불고기입니다. 야, 밖에서 봤을 때는 새로 지은 건물인가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니네요. 오, 한옥이에요. 그것도 오래된 한옥이고 그럼 여기가 마당 그리고 방방이 있고 큰 홀도 있고요. 오래된 한옥 구조 덕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따뜻해지는 식당. 모임하기 좋은 방도 여러 개 있고 안쪽으로는 넓은 홀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네. 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집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얼마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른들한테 100년은 좋게 된 것 같습니다. 100년 된 한옥이에요. 네. 한 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넓힌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식당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기억이 없을 정도로 오래됐으니까. 사장님으로서는 기억이 네. 없을 정도로. 그럼 몇 대째 이어진 거예요? 지금 한 3대. 아, 사장님이 3대. 예. 처음에 먹기 살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8년, 9년 되셨는데 네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좋게 100년도 더 된 한옥에서 3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불고기. 자, 그럼 저도 그 유명하다는 홍성 불고기 맛 좀 볼까요?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네. 이 집이 불고기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불고기 2인분하고 국물도 좀 먹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국물이요? 네. 시그니처 메뉴가 네. 불고기랑 궁중갈비인데. 궁중갈비? 예. 궁중갈비는 찜 같은 거 아니에요? 국물이 있는 아. 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 갈비 전골 같은 거예요? 오, 그럼 그것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 불고기는 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누구나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음식이잖아요. 불고기하고 이 집만 또 시그니처 메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궁중갈비라고 합니다. 갈비 전골이라고 하는데 기대가 되네요. 일단 먼저 불고기 전용 불판이 준비되고요. 그 위에 불고기와 육수가 올라갑니다. 매일 아침 사장님이 직접 불고기 양념을 준비하신다는데요. 양념 비법은 사장님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갈한 기본 반찬들까지 준비는 끝입니다. 네, 궁중갈비 나왔습니다. 이게 궁중갈비예요?
생갈비에 인삼, 무, 버섯, 대추까지 올려 팔팔 끓여 먹는 궁중갈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집만의 자랑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저건 추가도 안 돼요. 딱 끓여서 나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나 덧붙일 수가 없어요. 저거는 국물도 더 드실 수도 없어요. 왜냐면 같이 끓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러나는 맛이 있기 때문에 따로 육수를 붓는다고 해도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거는 뭐 추가나 뭐 더 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일정 부분만 나가기 때문에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저는. 뽀글뽀글 끓어오르면 기다란 갈비를 먹기 전 크기로 잘라 먹는 궁중갈비. 국거리형 양지나 우둔살이 아니라 한 회 생갈비살로 준비되는 궁중갈비 전골입니다. 충남 홍성의 광천읍에서 만난 골목의 맛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먼저 궁중갈비라 불리는 갈비 전골인데요. 뽀글뽀글 끓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불고기 백반입니다. 불고기와 함께 차려진 이 밑반찬도 구첩인데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럼 이 반찬들 다 어떻게 준비한대요? 저희가 아침에 한 번, 그다음에 점심 먹고 끝나시기에 두 번을 만듭니다. 그때마다 좀 반찬의 종류는 차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다른 분도 알겠지만 야채값이 어마무시하게 뛰었다가 내렸다가 뛰었다가 하는데 식당은 그거 자주지가 되면 반찬이 제대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비싸는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한 1000근 정도 사요. 700근에서 800근 정도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장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럼 궁금증 폭발시킨 궁중갈비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엔 연어 갈비탕 같아 보이는데요. 이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로 사랑받는 만큼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겠죠. 한 국자 크게 알쏭달쏭한 비밀의 맛을 찾아갑니다. 갈비가 있고 국물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갈비탕 맛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훨씬 더 깊은 맛이고요. 제삿날 먹는 탕국 있죠. 고기 들어간 탕국. 그 맛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고기가 달라요. 와, 고기 한번 보세요. 어머, 이 갈비라고 다 같은 갈비가 아니에요. 갈비 대수가 이렇게 있으면 5, 6, 7, 8번을 꽃갈비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추려내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저희가 갈비탕으로 쓰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갈비탕에 마구리가 안 들어가요. 본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국물용으로 빼버립니다. 예. 국내산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궁중갈비. 역시 축산의 고장 홍성이기에 가능한 호사인데요. 보통 구이용으로 사용하는 꽃갈비를 이 집에서는 전골에 사용합니다. 육수 자박하게 붓고 채소와 인삼, 대추 넣어 팔팔 끓여주는데요. 그 이름처럼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기에 손색 없는 비주얼입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어느 정도 양념을 했어요. 근데 양념을 해버리면 고기 색깔이 죽어버립니다. 저거는. 그래서 생갈비를 넣고 그 다음에 양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갈비를 그냥 구이로 파는 게 이득적인 면은 더 커요. 저거는 1인당 2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예전부터 해왔던 거라 제가 1인당 2대씩 넣는 겁니다. 그럼 2인이면 4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잘 익은 꽃갈비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구이로도 좋지만 이렇게 전골로 즐겨도 그만입니다. 갈비는 구워야 그리고 또 뜯고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맛있는 갈비 요리가 있었나요? 와, 다른 거 뭐 찍지 않아도 그냥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궁중갈비의 매력에 빠져 잠시 잊고 있었던 메인 메뉴 불고기 차례입니다. 그 사이 불고기가 잘 익었는데요. 그런데 채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와, 딱 육안으로 봤을 때의 다른 불고기와의 차이점은 버섯이나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없이 거의 다 고기예요. 고기에 충실하면 버섯이나 이런 거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그게 더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기 육즙에 대해서. 파나 뭐 새송이 버섯이나 이런 걸 다른 데서는
넣어주시는 하는데 그건 그 집의 특징이지. 저희 집 고기 1인분에 250g 드리거든요. 1인분에. 그럼 2인분이 500g 이상을 드려요. 거의 한 근을 드리는데 고기 맛을 해치지 않는 법에서 넣는 건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원래 육즙을 다 해쳐버려요. 그 버섯 맛 때문에 그렇고 파 맛 때문에. 그럼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은 불고기. 밥과 함께 한입 가득. 입안에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장금이 버금가는 저의 미각에 조금은 오묘한 식감이 전해져 옵니다. 딱 먹어보니까 식감을 느꼈을 때 쫄깃한 맛도 있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맛도 있고 이 불고기는 한 부위가 아닙니다. 맞죠? 다른 집들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가지나 3가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4가지를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양지도 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거기 이제 속해서 엎진살도 같이 쓸어버리는 게 있고 채끝도 들어가는 게 있고 고기 자체가 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혼합했을 때 가장 좋은 맛이 나오고 단짠의 정석 불고기에 뽀글뽀글 궁중갈비 전골까지 질 좋은 한우를 사용해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고기 한 점, 국물 한 모금 남기지 않고 술술 다 먹었습니다. 홍성동 광천읍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묵직하게 몸보신 제대로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광천읍으로 젓가사로 많이 오실 텐데 오셔서 이 불고기 백반과 궁중갈비 드셔보시길 강추합니다. 역사를 품은 토굴 새우젓으로 이름난 홍성군 광천읍. 오늘도 토굴에서는 새우젓이 맛있게 익어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축산의 고장 홍성의 자부심 가득한 한우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생갈비로 즐기는 궁중갈비 전골부터 단짠의 마력 불고기까지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광천의 맛. 올가을 광천 골목으로 나들이 어떠세요? 항구 도시 군산에 유명한 먹거리가 있으니 한국인이 사랑하는 중식 짬뽕 되겠습니다. 짬뽕? 우와, 맛있겠다. 여기도 짬뽕, 저기도 짬뽕. 진짜 짬뽕 천국인데요? 역시 군산하면 짬뽕, 짬뽕하면 군산이죠. 달궈진 웍에서 해산물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진한 육수와 조화를 이루는 70년 전통 군산 짬뽕 납시오. 상상 그 이상을 기대해도 좋고 한 번 먹으면 맛에 반해버리는 매력 만점 짬뽕의 세계. 끌린다 끌려. 군산은 짬뽕이지. 같이 먹으러 가실까요? 바다를 바라본다는 의미의 군산 해만동, 이곳에 수산물 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이야, 신선한 수산물이 가득한 이곳에 주인을 기다리는 숭어, 횟집 단골 메뉴 광어, 바다양 가득한 피조개, 허허 나도 그래 안녕. 노란 가오리까지 있네요. 군산 사람들이 애용하는 수산시장, 여기선 생선도 사람도 발딱발딱 생기 넘치죠. 우와, 여기 오니까 노란 가오리도 있고 꽃게, 조기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종합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원산지 표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양심저울을 갖다가 주요 동선에 2대를 설치를 했어요. 저희가 부족원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와, 이야, 이 실한 것 좀 보세요. 아니, 사장님 여기 새우들이 점프를 하는데요? 대하 철이잖아요. 가을에 광어 이런 넙치 같은 것도 이렇게 펄펄 뛰고 이거. 아니 근데 여기 군산수산물센터에서 사면 조금 더 신선하게 살 수 있나요? 그럼요. 매일매일 물건이 아침에 들어오니까 바로 앞에서 잡으니까 신선하고 최고죠.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근처에 짬뽕 특화 거리가 있는데요.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중국 음식이 발전했고 우리 입맛에 맞춘 짬뽕은 군산의 대표 요리로 성장했습니다. 우와,
여긴 어떤 곳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짬뽕거리라고 해서 왔는데 짬뽕집이 진짜 많네요. 군산이 자꾸 이제 인구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군산을 좀 살려보려고 군산은 이제 아무래도 해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짬뽕거리를 중화요리 집들한테 이제 입점을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들어온 것이죠. 축복받은 짬뽕거리엔 각양각색 특색 있는 짬뽕이 가득. 아무거나 골라도 후회가 없는데 해산물이 풍부한 짬뽕은 어떤 맛일까요? 우와, 양 진짜 많은데요? 그럼 이 해물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군산 수산시장에서 공세해 오죠. 싹 쓸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면? 불판 마사지 받은 쭈꾸미에 고래 같은 새우, 영양 넘치는 전복까지 모두 짬뽕 안에 있습니다. 이 귀한 걸. 우와. 야, 확실히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 바다의 향기, 불의 향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게 연장으로 면을 먹어볼까요? 아, 먹고 싶다. 오늘 식사 메뉴는 짬뽕 콜. 아니 먹어도 질질 않죠? 안에 해산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인심도 좋고 와 맛도 너무 좋은데요? 짠! 완뽕했습니다. 야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아이고 사장님 너무 잘 먹어서 못 맛있게 걷겠는데요? 잘 드셨어요? 와 양도 많고 이 불향이랑 바다향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맛있으면 다른 집은 조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만의 또 노하우가 있어서 그래서 짬뽕 축제도 생겨서 11월 1일하고 2일 날 짬뽕 페스티벌을 하는데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또 아이들 체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오셔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색다른 짬뽕을 찾아볼 시간. 우와 여기는 분위기가 엄청 고즈넉한데요? 조명도 예쁘고 골동품들도 많아요. 아니 오늘 짬뽕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저희는 카페인데 차가운 짬뽕을 준비해뒀습니다. 카페에서 차가운 짬뽕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하얀 얼음은 바닥에 깔고 짬뽕 면발을 뽑아내는데 진짜 짬뽕 면발 맞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면처럼 뽑았습니다. 아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면으로 표현하고 같은 짜장이 되는군요. 젤리, 달걀 프라이까지 얹으면 짜장 빙수 완성. 빨간 딸기 올려주면 짬뽕 육수 완성. 짜장면 팥빙수하고 짬뽕 팥빙수가 나왔습니다. 오? 이게 빙수라고요? 네, 저희 가게가 위치해 있는 곳이 군산 짬뽕 특화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군산 짬뽕 팥빙수와 군산 짜장면 팥빙수를 만들어봤습니다. 별나다 별나. 군산 짬뽕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짬뽕, 짜장, 빙수. 그런데 빙수에서 짬뽕, 짜장 맛이 나나요? 궁금해지는데요. 먹어보면 달달 시원 빙수. 과일도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입에서 살살 녹기만 합니다. 아, 이것만 맛 단무지 굿 아이디어인데요. 초코짜장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저기 짬뽕 맛은 어때요? 이 집 짬뽕 잘하네. 아 맵지 않고 뜨겁지 않고 와 이런 짬뽕이 있구나. 딸기 맛이랑 아이스크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안 그래도 손님들 오시면 항상 물어보세요. 짬뽕 팥빙수 매워요? 라고 항상 물어보세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짬뽕 퍼레이드. 이번에는 어떤 곳인가요? 사장님이 직접 매일 면을 뽑는 짬뽕집이군요.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는 짜장인데요. 짜장은 아들이 좋아하고 짬뽕은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숙주 가득 올려 아삭한 식감 살린 짬뽕. 동남아 느낌을 담은 짬뽕은 어떤 맛일까? 그 맛이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도 될까요? 아니, 네, 괜찮아요. 네.
부드러운 안심이 들어간 짜장면에 개운 깔끔하면서도 진한 육수의 짬뽕. 즐거운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삼시세끼 짬뽕만 먹어도 좋죠. 틈새로 짬뽕의 영원한 동반자 짜장도 먹어줘야죠.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혹시 그럼 필리핀에도 짬뽕이 있나요?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소탕혼이라고 해요. 필리핀 짬뽕은 안 맵지만 한국 짬뽕은 매우면서 맛있어요. 필리핀 짬뽕이 궁금하다면 군산 짬뽕 축제로 가보세요. 짬뽕으로 세계 여행 가능하답니다. 짬뽕 짜장 나눠서도 먹어볼까요?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이번에 군산에서 짬뽕 축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해마다 열리는 그 군산 짬뽕 축제에 오면은 세계 각 국가의 짬뽕 맛볼 수 있어요. 이번 페스티벌에도 가실 건가요? 네, 저는 나가요. 네, 무조건이에요. 군산 앞바다에서 공수해온 신선한 해산물로 만드는 짬뽕. 짬뽕의 역사가 오래된 군산에서 자신만의 개성으로 맛을 내는 짬뽕 달인들. 그리고 짬뽕을 테마로 새롭게 창조하는 시도 즐겁지 않나요? 다양한 짬뽕을 맛보는 짬뽕의 성지. 짬뽕하면 군산이지. 군산으로 짬뽕 맛보러 오세요. 탄탄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찾는 이곳. 그런데 열심히 운동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살짝 높은 것 같은데요. 그냥 육체미 운동만 하다 보니까 중단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올바른 식사법과 왜 또 근육을 만들고 단련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파하는 그 역할에 상당히 충실하고 있죠. 시니어 건강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문용휴 씨. 그의 운동 비법을 공개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을 맞아 요즘 운동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체육관도 이미 만석. 핫둘 활력을 뽐내는 이부터 근력 강화에 힘쓰는 이까지 나이를 잊은 듯 모두 운동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째 운동을 배우는 이들만큼이나 트레이너 또한 연령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대부분 헬스장이 젊은 층 중심으로 육체미를 한다고 하면은 관장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치료 중심으로 그렇게 운동하는 공간으로 차츰차츰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고 신체적 노화를 더 잘 이해하는 트레이너를 선호하면서 최근 시니어 트레이너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평균 연령 69.5세, 이곳 회원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이는 시니어 트레이너 문용휴 관장입니다. 그가 말하는 운동 비법은 바로 근력 강화. 호수공원을 걷기만 했대요. 걷기만 했는데 힘이 없어 도중에 벤치에 앉아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주변에 물어봤더니 근력이 떨어져서 그러니 근력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에서 적신호를 보내는 몸. 마냥 운동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또 아닌데요. 운동하는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 문용휴 관장은 회원들의 건강과 몸 상태를 세심하게 파악한 후 맞춤 운동법은 물론 올바른 식생활까지 알려주고 있지요. 남편분께서는 허리가 아파서 기어갔고 부인은 허벅지에 힘이 없어서 기어 다녔는데 지금은 두 분 다 일어서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가 세심하게 시니어 회원들을 살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약했던 체질 탓에 이른 나이에 당뇨와 고혈압을 진단받은 문용휴 관장. 하지만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시니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전화가 와요.
제가 나이가 70인데 헬스장을 가도 됩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이 피트니스는 몸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나이 들어서 운동 오시고, 그래서 왜 또 근육을 만들고 단련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파하는 그 역할에 상당히 충실하고 있죠.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그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것, 바로 식사입니다. 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선 채소를 먼저 먹어 포만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당뇨 발견하고 극복에 가는 과정에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또 내 몸을 실험실 삼아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내가 밥을 먹어보고 변화를 느낀다. 그러면은 더 안 먹을 이유가 없죠. 계속 먹어야죠. 몸에 좋은 거니까. 늦은 오후, 오늘도 어김없이 체육관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76세 조영순 씨. 근골격계 질환으로 5년간 운동을 멈췄던 그녀는 이곳에서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5개월, 이제 몸도 마음도 활력이 넘친답니다. 안 해보고 이제 우리 아파트도 이제 요 헬스장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런닝 같은 것도 못 뛴지 알고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런데 관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하거나 맞거나 맨날 그랬는데 이제 오래돼간 게 이제 영 재밌어. 오늘은 요거고 내일은 저거고 또 몸도 좋아지고 온 게 영 재밌단 말입니다. 문영휴 관장이 추천하는 운동법. 걷듯이 앞으로 나가며 90도로 무릎을 굽혀주는 워킹 런지인데요. 근육 강화는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스쿼트와 함께하면 효과 만점. 하체 운동 완전 종결입니다. 회원들이 오시면은 꼭 걷기 훈련을 가장 먼저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걷는 것은 제대로 걸으면 근육도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날개를 많이 흔들면은 상체 근육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무작정 많이 걷는 것은 오히려 근 손실을 유발하고 또 근 골격계 질환을 더 심화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픈 사람, 골반이 틀어져 있는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걷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근육을 키우거나 단련시키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올바른 걷기 방법을 배우고 걷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박봉래 씨. 그녀는 워킹 런지를 통해 하체 근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운동 한 달 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을 쓰지 않아서 근육들이 많이 퇴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새벽에 7시부터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지금 운동해 왔는데 희망을 저는 봤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앞으로 이렇게 운동해 나가서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자신합니다. 시니어 건강 전도사 문용휴 관장은 바랍니다. 단순히 운동만을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아닌 시니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잡이가 돼주고 싶다고 말이죠. 외국이나 또 서울의 일부에 보면은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저는 최소한 몸이 허락하는 한 80세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건강해야 다른 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와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오늘도 그는 시니어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들은 더 활기찬 제2의 인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신라시대 최고의 문인이자 당대 손꼽히는 정치가였던 고은 최치원 선생. 그의 사상과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의성에서 그를 기리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가을비 포근하게 내린 문화제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고운 산세가 포근하게 감싸는 곳. 완연한 가을에 단풍도 잠시 쉬어가는 이곳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신라시대 대문인인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문화제인데요. 고은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그분의 정신을 한번 이 시대에 되돌아보고자 가족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신라 말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중국을 건너간 최치원 선생. 당나라에서 여러 관직을 지내며 탁월한 문필가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후 고국으로 돌아와 육두품 최고의 관직에 오른 선생은 말년에 의성에 머물면서 이곳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최치원 문화제는 이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고은사와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입니다. 어르신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죠. 그것 때문에 더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인물 최치원. 향이 타오르는 동안 조용히 명상하며 향 공양을 올립니다. 최치원 문화제는 선생을 기리는 고유제로 시작됩니다. 가르침과 그런 이념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치원 문화제의 정체성을 하나 둘 다시 살려서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제. 사람들은 소원 풍선을 통해 염원의 마음도 같이 풀어내 봅니다. 문화제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열리지만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이 학술대회. 우리나라 최초의 문집이자 선생의 업적 중 하나인 개원필경을 중심으로 석학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의 효시고 전범이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문학과 또 이 시문 하는 데 있어서 최치원 선생의 이 개원필경집이 하나의 모범으로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 알게 됐고 최치원 선생님에 대해서 평소에 잘 몰랐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신라로 귀국 후 개원필경으로 고국과 인연을 시작했다면 관직에 물러난 후 가장 많은 인연을 남긴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고은사에는 곳곳에 최치원 선생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은사 스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앞에 보이는 이 가운느 건물과 우화루 건물을 같이 불사를 해요. 그래서 고은사는 원래 높을 고자 구름문자거든요. 그분이 호를 따라서 외로울 고자로 바꿔줘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치원 선생을 존중해 준 것이 고은사 스님들이죠. 과거 최치원 선생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고은사는 여전히 선생을 기리고 있는데요. 문화제가 있는 날이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대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찰 음식을 맛보고 배울 수 있는 사찰 음식 축제. 최치원 선생의 인연과 지역민들에게 사찰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이맘때 열리는데요. 올해는 다양한 사찰이 참여했습니다. 김치하고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하고요. 그리고 그 오이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소스가 우리가 참깨하고 검정깨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건포고하고 다시마로 맑은 육수를 내 가지고 끓여갖고 국산 뜰깨기 피랑 찹쌀가루를 해가지고 15년 된 시간장에 소금이랑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사찰 음식 사전 교육을 통해 음식과 상차림을 배우게 된 사람들. 참가한 사찰만 해도 30여 곳이나 되는데요. 이때 배운 음식들을 축제 때 선보이게 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진 사찰 음식 시식회는 음식 개수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는데요. 도시락 가득 담긴 음식만 봐도 고은사의 임신과 가을의 풍족함이 절로 느껴집니다. 맵고 짜고 뭐 이러지 않고
담백해서 참 좋아요. 네, 평소에도 못 먹어본 음식이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최고. 사찰 음식 맛있어요. 고은사는 사찰 음식 체험관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사찰 음식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파마늘 넣어가지고 음식 맛을 내는데 스님들은 파마늘도 안 넣으면서 왜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내실까? 오늘 잘 배워가세요. 아셨죠? 이 자리에서도 사찰 음식 만드는 모습을 직접 선보여 사람들의 관심 집중. 전문가가 사람들과 소통하며 요리를 하다 보니 어렵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사찰 요리가 일상으로 들어온 듯합니다. 이제 오신채라고 해서 파, 마늘, 부추, 달래, 그다음에 양파 등을 쓰지 않는 매운 채소를 쓰지 않는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거고 그 집 된장, 집 간장, 집 고추장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양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가족도 저렇게 육수물에 낼 수 있다는 거,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오늘 잘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찰 음식으로 배가 든든해졌다면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볼 시간. 최추원 선생이 제작했던 가운로에는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누군가하고 같이 왔으면 더 좋겠는데 혼자 와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차 한 잔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차도 한 잔 먹고 스님도 보고 너무 행복합니다. 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분위기도 좋지만 문화재인 만큼 지역민들의 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 문인협회 회원은 물론 90세 어르신의 작품도 전시돼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최추원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도 많았는데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알찬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추원 선생의 정신 높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이어가지고 좀 볼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막 많으니까 막 재미가 있어.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해서 가족들하고 즐기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라시대 최고의 문필가이자 정치가로 이름난 고은 최추원 선생. 세상을 유랑하던 시절 맺었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가을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면 최추원 선생을 만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구수한 맛과 향으로 건강을 지키는 웰빙푸드 시래기와 대한민국 최북단 고산 문제에서 자라 맛과 향을 자랑하는 양구사과. 양구 해안면의 자랑 만나봅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넘어 도착한 양구군 해안면. 화채 그릇처럼 오목한 분지인데요. 썰렁해진 날씨로 농한기가 아닐까 했는데 이곳은 오히려 더 핫해진 분위기. 바로 양구 해안면의 자랑인 시래기와 사과축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때 축제를 소개해줄 특별한 분들이 있다는데요. 오늘 여기 축제장을 좀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 군정홍보팀 이수연 주무관이고요. 저는 최원기 주무관입니다. SNS에서 양구군을 홍보하는 두 주무관. 몸을 사리지 않고 재미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와,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축제장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열심히 말씀 나누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시래기 사과 축제 중인데 이 축제 중에 지금 저희가 어떤 영상을 찍을지 간단한 지금 회의 중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도 좀 소개를 시켜줄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저희도 일단 둘러봐야 되니까 저희랑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양구군 홍보맨 두 분과 함께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 즐기러 가볼까요? 먼저 사과 매장 앞에서 발길이 멈춰진 두 사람. 맛보시라. 맛보라고. 일단 맛을 봐야 소개도 할 수 있는 법이겠죠. 사과 맛부터 보고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합니다. 해안에서 생산된 시래기로 담근 김치까지. 표정을 보아하니 꽤 맛있는 모양이네요.
해안에서 다 키우는데. 해안에서 네. 키우신 거랑 해안에서 농사진 네. 걸로 만드신 거예요? 네, 네. 청정 자연에서 자란 양구군의 농산물들. 소문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의 지갑도 술술 열리네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또 사람들은 또 신나하시는지 재밌어하시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니까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뭐.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최근 영상들 유행하는 거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서 양구군이랑 좀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확인해보고, 그리고 좀 구상은 그래도 사무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찍는 것 같아요. 축제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며 구석구석 돌아보는 홍보팀. 달달한 냄새로 유혹하는 양구 사과 전시장. 설마 이게 다 양구에서 생산되는 사과 종류인가요? 정말 많네요. 요즘 양구에서 제일 핫한 사과 아세요? 이거 감홍. 이게 피님 양구에서 아니야? 맞아요. 맞지? 맞대요. 이게 제일 핫한데 이게 감홍이라 그래서. 다른 사과들은 좀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감홍은 이렇게 세로로 좀 긴 게 특징이고요. 달감에 붉을홍자 써가지고 이름부터 달 사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겉에 표면이 조금 거친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양구 사과는 16브릭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고도가 높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과육이 좀 단단하고 그리고 당도가 높아서 그래서 유명하대요. 야, 이만하면 양구군 홍보맨으로 인정합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양구군을 알리는 데 바쁜 두 사람. 저도 하천서 왔는데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혹시 양구사과 드셔보신 적은 있으세요? 양구사과, 화천사과 뭐 먹는 거 거기 다 보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근데 맛있네요. 시래기는 그 시래기 무가 또 따로 있다 그래서 이게 그건가 본데? 그냥 일반 무로 하는 게 아니라 시래기 전용 그 무로. 시래기 전용 무야 여기 있네. 시래기 무로 해가지고. 나 일반 무로 하는 줄 알았거든. 시래기가 양구 시래기가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양구 시래기는 일단 지대가 높고 밤낮의 온도 차이가 커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요번에 양구 시래기가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그 등록이 돼가지고 그래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 차례.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준비 중인지 춤도 추고 시래기도 만져보고 축제장에서 열일하는 두 홍보맨. 네, 오늘 이 시래기 사과 축제가 양구의 마지막 축제예요, 올해가. 그래서 조금 아쉬움도 좀 달래고 내년에 또 만나보자 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강렬하고 짧게 임팩트 있게 그렇게 좀 찍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축제장에서 이렇게 찍은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도 이 기회를 삼아서 내년에 또 배꼽 축제, 곰치 축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좀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래기와 사과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열렸던 축제인 만큼 사과와 시래기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도 즐겨보는데요. 그야말로 오감이 즐거운 축제.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치? 작년에는 없었고 요번에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클레이 갖고 놀아가지고 하는 거라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에 갖다 놔도 되고. 자, 이거는 우리 양구에서 많이 나오는 시래기를 이용해서 밥 양념을 한 거예요. 시래기 밥을 해서 이렇게 김밥도 해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간단한 밥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걸 한 거니까 일단 틀에다가 밥을 절반 정도 넣으시는데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여기는 사과 피자, 저는 사과 피자를 했었고 네. 시래기 햄버거도 했었고 농촌체험 협의회에서. 근데 왜 오늘 이번에는 사과김밥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걸 빵만 3년 이거 먹었죠? 새로운 거. 아, 새로운 도전. 팔아 먹었죠? 애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저 꼬맹이 2명도 하고 갔어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의 입맛인 시래기.
하지만 직접 만들면 더 맛있겠죠? 처음에는 많이 재밌었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새로운 체험을 해서 정말 재밌었어요. 내년에도 혹시 또 올 거예요? 3대 축제인데 와야죠. 직접 체험을 해보고 홍보를 하는 것과 안 해보고 그냥 예상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영상의 컷과 또 느낌이 이게 많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찍기 전에 머릿속으로 구상만 해보지 말고 직접 체험을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는 잘 되실 것 같은가요? 됐겠지? 그럼요. 한번 보시죠. 직접 보시죠. 네, 보시죠. 보세요. 재미있고 유쾌한 영상은 물론 다양한 정보까지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양구군 홍보 영상. SNS에 익숙한 세대답게 홍보 방법도 신선한데요. 이런 노력들이 있었네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길 기대할게요.